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토지 부담부 증여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주택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토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바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정의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순수하게 채무가 하나도 없다라면 전 액수가 증여가 되겠지만, 여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가 만약에 이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부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당 토지, 여기 근저당권이 3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은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증여는 순수 증여는 7억 원이 되고, 나머지 부채 3억 원은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본인이 납부를 해주는 거죠. 증여세만 결국은 자녀의 몫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몫으로 세금을 낸다는 말씀이고요. 3억 원은 부모님이 이제 대신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보다 자녀 입장에서는 7억 원으로 증여를 받으니까 증여 재산가액이 낮아지잖아요.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빼니까. 그래서 과세가액이 좀 낮게 잡히고 누진세율도 좀 낮아져서 증여자보다 수중자가 이제 이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절세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 부담부 증여는 세액 분산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실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그 시가가 10억 원인 토지예요. 기준 시가는 6억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그 어떤 부채도 있지 않아서 단순 증여, 순수 증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증여자가 전체 100%를 증여를 하게 되죠. 순수 증여로. 그러면 수중자는 이걸 받을 때 시가로 만약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이제 2억 2,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시가가 없으면 1억 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죠. 취득세는 기준 시가의 3.5%, 물론 여기다가 이제 그 썰택스 붙이면은 0.5%가 붙으니까 4%가 나오게 되죠, 흔히. 이 4%는 지금까지는 기준 시가 6억 원의 4%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무상증여는 시가 표준액인 기준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6억에서 4%니까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여 취득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2023년 이후부터는 시가에서 3.5%, 결국 시가, 만약 토지가 이제 시가가 없으면은 시가 표준액인 기준 시가로 가겠지만, 시가가 만약 존재하면 10억 원 곱하기 4%가 돼서 취득세가 4천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할 거면 2023년 이전에 해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부담부 증여로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담부 증여는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이 4억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대부분의 토지는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부모 입장부터 볼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결국은 근저당권이 4억 원 있으니까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중자는 이 10억 원에서 4억 원을 뺀 나머지 부분, 시가로 봤을 때는 6억 원 기준이죠. 6억 원어치에 대한 증여세로 1억 500만 원. 그리고 기준시가 기준으로 보면 6억 원에서 4억 원을 빼니까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2천만 원만 납부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똑같이 납부하는데, 취득세 부분도 이게 나눠져요.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던 먼저 4억 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봐서 4억 원 곱하기 3%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 부분에 대해서 기준시가 곱하기 3.5%를 해서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도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물론 취득세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납세 의무자는 자녀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순수 증여했을 때, 시가로 증여했을 때 2억 2,500 플러스 취득세 2,400만 원 더하면 2억 4,9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가로 증여가 1억 500에다가 여기 증여세를 간단하게 뭐 2,400만 원 똑같이 볼게요. 혹시나 가정을 해보겠면. 그럼 1억 2,9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아버지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앞에 있는 이 나머지 세금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2억 4,900 정도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 구성원의 전체 세금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죠.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그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부담부증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 이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세에 분산이 시켜서 결국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구나라는 게 핵심이죠. 두 번째로는 수중자가 내야 되는 세금 액수가 줄어든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요. 그럼 부담부증에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먼저 보실게요.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농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증여자가 농사를 계속 지어서 8년 농사를 지었다고 해볼게요.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양도소득세는 거의 영원에 수렴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득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농지인데 이 농지를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고액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기본 세율에서 10%가 중과가 되고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세법 계류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2년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로 기본 세율의 20%를 추가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러면 증여자가 만약에 토지가 부담부증에 하는 게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면 이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 1억보다 더 나오는 뭐 2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실익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부담부증에는 외부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 가족 간에서 내부 거래로 일어나는 바인데 이 증여자가 이 2억 원이라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납부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담부증에는 지금 실행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바가 없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부담부증에 전 고려해야 될 사항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담부증에는 부모가 일부를 내줘요. 부채 부분을 내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데 결국은 나머지 증여 부분 이 부분에서 자녀가 결국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는가. 그러면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랑 그 다음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취득세부터 무조건 납부를 해라.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증여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취득이란 걸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먼저 납부를 하시고 증여세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납부세액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국세에서는 그 물건을 담보를 잡고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최대 5년간 연부연납 제도로 이 증여세를 나눠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를 받는 그 해당 토지를 담보를 잡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 봤었던 예시에서 시가로 중에서 1억 500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넘어가고 5년간 매년마다 1,000만 원만 넘어가면 5년간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받자마자 1회를 내고 그 다음에 5년간 납부라서 결국은 6년간 6번을 나눠서 내는 거랑 6년이 아니라 6번을 나눠서 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억 500만 원을 6번 나눠서 내면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결국은 내 자산을 줌으로 인해서 자녀가 이 경제적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녀 보고 너가 적금을 모으듯이 이 세금을 납부를 해서 너의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경제적 가르침을 좀 줄 수도 있는 방향이죠. 그리고 취득세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 아니면 증여세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아버지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결국 부동산을 증여를 했으면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취득세나 아니면 증여세 일부를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현금 증여를 일어나서 어느 정도 이 자녀 혹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가 어느 정도 입장에서 좀 편해질 수 있죠. 세금 납부에 대해서 여력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부담부증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사항은 이 자녀가 근저당권 승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지금 최근에 비주택 관련 그 담보대출에서도 LTV 규제를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신용도랑 자녀의 신용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자녀는 아직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신용도가 낮아서 담보의 승계가 얼마까지밖에 못 해줍니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 부채가 자녀에게 100% 승계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세법 이외의 조건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녀도 결국은 이 토지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증여조사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 3.29 대책으로 인해서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농지법상 취득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지고 있죠. 자녀가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한다. 그런데 해당 농지가 저기 경기도에 있다. 아니면 경상도에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농지법상 취득에 대해서 조금 이 취득을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법 외적인 고려사항이지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절세를 위해서 가장 핵심은 이 적정 부채액이 얼마일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산가액이 10억 원인데 이게 부채가 3억 원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 3억 원일 때 세금이 줄어드는 액수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채액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부채액을 조절한 이후에 부담부증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부모 세대에서는 은행에 다시 타진을 해보는 겁니다. 내 채무를 5억까지 더 올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2억의 채무를 더 끌어안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부담부증을 진행하시는 것도 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자산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이것들을 은행에 대출금을 2억 더 추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가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가족회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결정 날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의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 건물과 다르게 일반적인 토지는 그 나대지 아니면 농지나 임야는 그냥 내버려 두면 비삼용 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삼용 토지가 곧 개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율도 20%로 올라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아요. 점점 엄격해지는 세법 잣대를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증여를 받을 때 이 기준 시가로 지금 토지는 대부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그런 것들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그러면 증여를 아예 받을 때 증여세를 좀 더 내더라도 지금 눈앞에 증여세를 좀 더 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증여를 받는 겁니다. 시가로 증여를 받으면 추후에 양도를 할 때 내가 비삼용 토지여도 양도 차익이 적으면 양도소득세 추후에 엄청나게 세금을 내는 걸 낮출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미래에 이 부동산을 팔 때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걸 전 받아보길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에서 전부 다 예시에 제가 시가로 증여를 받았을 때 얼마인지를 다 넣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 시가로 증여를 받으면 눈앞에 증여세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추후에 자녀가 결국은 양도소득세로 5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낸다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 증여세 20%를 내버리고 말겠어요. 그게 훨씬 자녀에게 좀 더 이제 자산을 이전해주는 그 목적 적합한 이 증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시고 나서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한 하나의 부담부증여 플래닝을 완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